존중받는 아내는 단순히 성격이 똑부러지기 때문이 아니고요. 다릅니다. 내가 이 말을 참는 이유가 관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한번 자문해보세요. 저는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자꾸 무시를 당해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아내,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싫은 말 한번 못하고 계속 들어주는 아내. 그런 착한 아내일수록 이상하게도 감사보다는 당연함을, 존중보다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똑같이 행동해도 남편이든 시댁이든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받는 아내도 있죠. 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왜 어떤 아내는 존중을 받고 또 어떤 아내는 무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심리적 구조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심리적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럼 심리적 경계선이란 뭘까요? 나와 타인을 구분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친절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요. 경계가 약한 사람은 호의가 곧 편안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심리적 경계선이란 왜 중요할까요? 경계가 자존감을 만들거든요. 나를 좀 지킬 수 있어야 남도 나를 지켜줍니다. 또 경계가 있어야 착함이 존중이 됩니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만만하게 보여요. 심리적 경계는 그 사람의 관계와 권위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경계선이 약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불편한 감정을 웃음으로 무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했어요. 또는 시어머니가 뭐 그런 것도 못해 하고 툭 던져버렸어요. 속으로는 너무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네네 네 어머니 하고 억지 웃음을 짓죠. 왜 그럴까요? 감정을 드러내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예민한 며느리가 될까봐 싫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는 선을 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판단하게 되죠.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웃음은 갈등을 덮는 수단이지만 내 감정을 지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위험한 습관이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남편이 아이 학원 보내다 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내가 말을 제대로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한테 갔는데 시어머니가 되게 기분 나빠해. 이유하고 상관없이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사과를 하는 이유는 갈등 상황이 두렵고 싫거든요.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사과는 원래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사과는 관계를 유지한 방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상대는 넌 맨날 미안하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동시에 사과가 진정성이 없어서 자기 가치를 깎는 습관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로 인식이 되죠. 세 번째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갈 수 있지? 애는 내가 데리고 갈게. 밥 좀 더 해주면 안 돼? 아내는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무조건 알겠어 하고 수락을 합니다. 왜?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그리고 거절한 뒤에 감정의 후폭풍이 무섭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시간, 체력, 감정이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상대는 말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거절하지 못하게 되면 나만의 공간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 항상 을로 남습니다. 관계를 주도하지도 못하고 남편이나 시댁 요구에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되죠. 늘 눈치를 보고 배려하려고 하지만 정작 상대는 그렇게 노력한지 잘 모른다는 게 함정이죠. 관계를 주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에게 끌려가는 관계 흐름을 갖게 되죠. 시어머니가 원치 않은 육아에 개입을 해도 싫다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싫다고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또 불편해도 내가 맞춰야 하니까. 결국에는 존중은 커녕 완전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심리적 뿌리가 나를 착한 사람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죠.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표현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거죠. 또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절을 표현해도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거절 없는 관계야말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참아야 착한 아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살았어요. 불편한 감정조차 인식이 안 되거나 죄책감 때문에 솔직한 표현을 못합니다. 이 공격성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한 공격성은 관계와 자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억제한 채 성인이 되어버렸죠. 이 건강한 공격성 왜 중요할까요? 감정은 나를 지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격성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보호 본능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걸 억제하며 내가 사라진 관계만 남습니다. 나를 위한 기준과 보호는 없고 나를 다쳐가면서까지 남을 챙기는 심리,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거죠.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존중받는 아내의 심리 구조는 무엇일까요? 만만한 아내, 존중받는 아내 둘 다 다정하고 배려심도 깊은데 한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다른 사람은 막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존중받는 아내는 단순히 성격이 똑부러지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면의 심리 구조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3가지 심리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과 경계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아내들은 불편한 순간에 침묵하지 않아요. 부탁을 받을 때도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감정을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좀 불편했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공격적이지 않게 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게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거부터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싫다라는 직설적인 거절보다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건 좀 불편했어요 라는 효과적인 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안에서 나를 유지합니다. 존중받는 아내는 타인의 기대나 반응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기준, 취향 한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줄 알죠. 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실수한 거 맞아요. 요즘 조금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이 솔직함은 허술한 게 아니고 내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도덕적 기준, 말투, 태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죠. 남편, 시댁, 친구 누구에게도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 아니네, 내가 휘두르기 좀 어렵겠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가볍게 하거나 선을 넘으려 하지 않죠. 내가 이 말을 참는 이유가 관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한번 자문해보세요. 세 번째는 나를 먼저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존중받는 아내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나한테 무리가 되진 않을까? 지금 이 말은 내 감정에 상처 주진 않았을까? 이 말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반응을 하는 거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한 행동을 먼저 선택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밖에 없죠. 나를 챙기는 행동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아끼면 남도 나를 아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지우는 착함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는 착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거절할 수 있으면 관계 안에서 내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말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해결책을 꼭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착한데 참 손해만 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착함이 이제 존중받는 무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